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전만수입니다. 벌써 이제 저녁 시간 한번 마지막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휴일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과 이란의 또 전쟁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뭐 미사일 가지고 계속 쏘고 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일 또 오르죠. 오일 값 또 오르고 있습니다. 오일 쇼크 또 오른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있었고, 아시아 증시는 이제 마무리됐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선방을 한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오늘 3.1절 대체 휴일이었죠. 휴장을 했고요.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 정세가 긴박하게 현재 돌아가고 있죠. 긴박하게 전개되고 해상 물류 마비되고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그런 영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개장 직후 2.7% 급락을 했고 오후 들어서 낙폭을 많이 했지만 1.35%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대만의 자치안 지수 0.9% 떨어졌고 홍콩 항생 장중 한때 2% 넘게 내렸고 니케이에서는 리스크 회피 매물이 개장 직후에 집중이 됐다. AI 거품을 둘러싼 투자들의 뿌리 깊은 불안도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 호르무즈 그 해협이죠. 봉쇄 나서면서 원유 수급을 중동에 의존해온 한국, 일본, 중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거라는 우려도 작용했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에너지 요충지입니다.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의 80%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로 가죠. 호르무즈의 그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배럴당 67달러 선이던 유가가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니까 전쟁 개시 전날 2월 27일 날 에너지 상품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65척이었지만 전쟁 개시 다음날 1일에는 오후까지 단 6척뿐이네요. 원유는 물론이고 LNG 시장도 영향을 받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동아시아 시장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렌트유 가격이 개별당 100달러로 상승할 경우 글로벌 물가 상승률은 0.6에서 0.7% 정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 중동 내 미국 기지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 국가의 주요 국제공항, 이 공항에다 그 드론과 미사일을 타격하다 보니까 하늘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일본 항공이 5.89%, 올 니폰 항공 5.3% 내렸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급락을 했어요. 내일도 우리나라 항공주들도 좀 위험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와사키 중공업 등 방산주들이 또 반등을 하더라. 내일은 뭐 항공주가 좀 빠지고 방산주 오르고 물류 쪽 오르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가 있죠. 내일 또 6,000피에 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응? 6,000피. 하여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이번 주 한국 증시는 단기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고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봉합된 이유로 반발 매수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그룹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가 전주 말 대비 435.6포인트 올라서 6,244.13에 거래를 마쳤고 이간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은 5조 9,254억, 기간 5조 5,438억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1조 7,987억 순매도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상승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죠. 코스피는 지난달 20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6,000피 돌파, 지난달 26일에는 6,307.27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도 지난달 24일 각각 20만원, 100만원을 넘어섰어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주 코스피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데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하다 보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제 커져요.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국제유가 등 높은 그 변동성을 현재 보여서라고 합니다. 지난 1월 몇 시간 만에 종료됐던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는 달리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내내 공격이 계속될 거라고 언급한 만큼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은 작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이어서 주식 가격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미국과 영국의 그 유조선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경우 국제유가가 아까 10에서 15달러 정도 추가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가격 급등은 주요 석유 수입국들의 실질 GDP를 감소하죠. 인플레이션 상승, 금리 인하 사이클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위험회피 심리가 이제 확산함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거예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중심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지 않을까, 전환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과도한 공포는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시에 나오는데 공습 시행 이전부터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이 제기됐었고 과거 9.11 테러나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서 지정학적인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한 경우 중장기적으로 결국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할 것 같고 국내 증시의 경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올해 연간 실적 상향이 이뤄지고 있고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분석을 합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국제유가 상승에 민감한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하죠. 그렇지만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수급은 개인과 ETF라는 점,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단기 매입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란 공습이 지수에 미치는 충격은 일시적이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지수 상승 방향성은 지속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증권사 연구원들은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즘 그 개미들도 좀 어떤 개미들은 좀 좌불 안 석인 것 같아요. 좌불 안 석. 우리가 사흘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좀 보내다 보니까 약간 좀 기분이 찝찝한 것 같아요. 또 이 잠깐 갑자기 이제 또 이렇게 전쟁이 터져버리면은 특히 이제 요즘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온 사람들 다들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할 거야.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야 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또 일주일 동안 계속 빠질 수 있겠죠. 트럼프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걸릴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반으로 줄여도 2주잖아, 2주. 그래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미국 장이 또 폭락을 한다거나 상당히 크게 흔들리면은 우리 장도 상당히 좀 좋긴 좋지만은 또 미국의 그 증시 영향을 또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영향을 또 어느 정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절대로 빚을 내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투는 하면 안 돼. 비투 뭐 레버리지 쓰거나 신용, 미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현금 갖고 있다가 관망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좋은 기회 오면은 그때 매수하든지 알아서 잘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하여튼 내일은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해요. 굿나잇.